예, 자, 안녕하십니까. 예, 더미래투자연구소, 예, 안봉국 소장입니다. 자, 2019년, 예, 9월 19일, 자, 목요일 주식특강,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출첵은 다들 바삐 보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저희도, 좀 평소에 쉬는 날이 없어갖고요. 올해는 부모님 모시고 저의 동해를 다녀왔거든요. 와, 명절에는 사람이 진짜 부쩍부쩍 하더라고요. 놀러 가긴 했는데 놀러 간 것 같지도 않아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니까. 근데 그게 주인 얘기 들어보니까 명절에는 가격이 평시보다 몇 배로 비싸더구만요. 뭐 정부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테마들이 계속 시장에서 선택과 집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해 다른 거는 하지 말고 딱 두 가지만 하라고 계속 강조했죠. 5G하고 남북경협. 5G 꼭대기 찍을 때 안소장 뭐 사라고 했습니까? 남북경협 사라고 했죠. 그렇단 말이죠. 개인들이 생각을 못 해야 돼요. 생각을 못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생각하는 즉시 그거는 이미 늦은 거예요. 대중들이 발견 즉시 그거는 더더욱 늦었고, 개인들이 사 들어오면은 그거는 이미 꼭대기예요. 이렇게 역발상을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올해 또 이거 또 증명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그 상승장에서는 수급이 많이 들어오면 개별 테마들 주가를 빨리 세력들을 올리는데, 꺾이는 장에서는 종목들이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고 오래 가고 많이 가고 개인들은 지쳐서 못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속 회원들이 계속 이렇게 소지하도록 제가 계속 중간에서 계속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잘 갖고 있도록.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름에 몇 번 얘기해 드렸어요. 이 남북 경협에 관련해서 차기 대장주가 여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무심코 막 저점 깨고 있는데 막 여러분 보고 좀 관심을 가지라고 계속 강조했었죠. 거기에 뭐였죠? 일신석재였죠. 그때 2,000원대였죠, 초반. 지금 얼마요? 4,000 가까이 왔죠. 우리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믿기지 않겠다면. 그래서 이게 200일선 하방향에서 계속 갈 때는 계속 시간 앞으로 어차피 가는 종목인데, 여러분, 남북 경협이란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되니 안 되니 이것을 이기려고 이렇게 다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시장에서 이런 분위기만 발생하면 주가는 미리 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주식으로 돈 벌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남북 경협 진짜 되니 안 되니 본인한테 뭐가 그렇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정치 성향은 같지는 않다만, 근데 만약 경제 원리로 따지면은 남북 경협 되면은 우리나라 진짜 경제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FRED 들어가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채권금리, 여기 10년물하고 2년물에 이제 그거죠.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해 드렸었죠. 이게 장당의 금리차가 바뀌어버리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게 빠르면 반년, 늦으면 1년 꼭 금융위기가 한번 터져요.
지금 뭐 열에 9번은 다 터졌으니까 이번에는 잘 모면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올해는 참 보면은 이제 이런 금융기법들이 천천히 시장에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9년에 그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터지고 나서 이제 뭐 1차, 2차, 3차 뭐 영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 금융시장에 그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음에 불구하고 물가 억지로 조금 올리는데 또 미중이 또 갑자기 또 경제 그거 해가지고 막 또 요란치게 하고 물가가 전혀 안 올라요. 시장 유동성 되게 많은데 이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미국의 주식시장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미국 주식시장은 시한폭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경기가 정체가 되면은 무조건 미국 아무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2000년 이게 역금리가 되면은 점차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먼저 떨어지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 건들면 진짜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제가 보기에는요, 안 소장 보기에는 내년 연초까지는 아마 괜찮을 거로 보고 있어요. 아직 마이너스는 아니죠. 마이너스 가려고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마이너스든 뭐 마이너스 근처하거나 이 뭐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고 어차피 경기 둔화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미중하고 합의됐더라도 단번에 모든 것이 빅딜 되기는 어렵단 말이죠. 스몰 딜 해가지고 조금씩 만들어 가려면은 경기가 그만큼 힘을 못 받는 거죠. 더군데다가 중국의 또 큰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제가 지난번에 계속 드린 내수가 문제가 많습니다. 내수가. 그래서 내년에 금융시장 개방한다고 하는데 기대 반, 기대 반, 걱정 반이에요. 아무튼 중국 정부 어떤 지혜로운 그런 금융시장의 대체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는 봅시다. 그리고 중국에는 지금 그거 이제 중앙 디지털 화폐, CBDC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는 그 블록체인을 좀 잘 보세요. 블록체인 관련 산업들이 여러 가지 힌트가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그 블록체인으로 인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저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시장에는 1년에 이제 이런 안전상품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거 이미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그냥 안전자산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검 같은 경우는 캐면 또 나오는 거죠. 이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기가 무너지면은 비트코인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미국을 비롯한 일본의 일부 대기업들이 거기서 상용화 시키려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리플화를 하려는 것도 그게 일종이죠. 유럽에는 좀 중국 편향하는 중앙 디지털 화폐를 지금 많이 하려고 지금 많이 이게 주목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는 블록체인 시대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뭐 누가 말 안 와도 언제 가느냐가 문제지. 그걸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시장 확 치고 갈 때 뭐 따라잡는다 그러면은 많이 늦습니다. 그런 것을 좀 분할 서서히 좀 사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이어가신다면은 언제 꽃필 때가 올 겁니다. 올해 하반기가 이슈 많으니까 좀 잘 관심을 가지도록 하세요. 이 폴더폰에 들어가는 UTG 기술이라고 있습니다. 뭔지는 저도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만 아무튼 그게 적용되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업이 별 복구는 없어요. 원래 카메라에 들어가는 윈도우 같은 그런 거 만드는 그런 기업이었었는데 많이 갔죠. 조용하게.
이 폴더폰의 핵심 기술이에요. 기업의 그 재무가치 보면은 뭐 별로 볼 거 없습니다. 초기에는 기관들이 올렸다가 한 중간쯤에 여기에 이제 올라와서는 외국 사람들 올리고 개인들은 다 틀렸죠. 이러다 또 오르다가 또 개인들 쭉 땡기죠. 돈 번다 해가지고 딱 하면은 이제 외국 사람하고 기관 다 털고 이제 나가버리는 거죠. 절대 당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서 얘기하냐면은 폴더폰 기술의 핵심 기술 점을 모르게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 전망이 상당히 밝다는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뭐 그래핀이라든가 이게 적용이 많이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폴더폰에 그래핀 기술이 들어가면 그래핀으로 그 뭐 하냐면요. 폴더 같은 경우 이게 접는 거잖아요. 휘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으로 이제 그게 들어가는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이게 적용하는 그런 기술이 채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앞으로 폴더폰이 많이 가면은 그래핀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 주가가 덩달아 갈 거예요. 그것을 이게 추세 상황을 그리고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안 소장이 한번 얘기하면 뭐 지금 사가지고 내일 모레 뭐 주가 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천히 자기 소양대로 이렇게 좀 매집해가지고 좀 중장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주식이란 거는 여러분 복리요, 복리. 응? 그러니까 이거죠. 2,000원에서 4,000까지 올랐는데 2,000에서 매집한 사람은 자 이런 겁니다. 2,000에서 4,000 올라오면 딱 100% 수익 난 거 맞죠? 그러면 4,000에서 산 사람 한해서 4,000에서 4,400원까지 가면 10% 수익이죠. 맞죠? 400원 수익이 있으니까. 그럼 근데 이 2,000에서 4,000원, 400원, 2,000에서 산 사람 얼마? 20% 수익이죠. 아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주식을 잘하면은 자산을 크게 만드는 데가 진짜 도움이 됩니다. 빠르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이미 여러분, 이거는 100년 동안, 그냥 자산이 제일 많이 빨리 오르는 것이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나는 왜 돈 못 벌지? 투자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유로 회원들은요, 삼성에 최근에 장비를 납품했던 장비주 하나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핵심에 들어가는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하고 그 다음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이 적용되는 그래핀 관련주들 이렇게 세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하고 지난번에 공유했다만 여러분께서 이 장비주는 좀 잘 한번 보시도록 최근에 참 이야기는 진짜 너무 많죠. 이게 여러분 왜 안 소장은 왜 심심하면 계속 이 종목 끌고 나와가지고 이 기업이 보는 내용들이 많아요. 내용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은 기술적 위치가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 위치에 있고 세 번째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크게 리스크가 내포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재무제표 보면은 뭐 당연히 못 사죠. 이게 때로는 주식이란 거는 사람이 상상 밖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갤럭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요. 이게 원래 주로 레이저에 관련해서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레이저 장비 그러니까 올레드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거 매출의 48%고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공정 장비도 만들고 있어요.
매출은 대략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그리고 야네가 일본에 그 지난번에 그 뭐죠 섀도우 마스크 관련 기술 있잖아요. 야네도 그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아쉽게도 저도 그때 2차 전지 그것 때문에 이 기술 때문에 투자를 했는데 그때 당시는 시장에서 크게 주가를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아쉽다만. 근데 그게 그때 당시 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중국의 BOE에서 야네 제품을 주문을 조달을 했습니다. 장비를. 작년 매출의 52% 정도. 거기 얼마냐면은 뭐 대략 몇백억 정도 됩니다. 다 지금 뒤지기가 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핵심은 얼마 전에 규모는 많지 않지만 삼성전자에 이 갤럭시 폴더 만들 때 필름 커팅하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그 장비를 야네가 납품을 했습니다. 삼성에다가. 그러니까 삼성 갤럭시 폴더 만드는 필름 커팅에 관련 레이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아무튼 예. 그래서 근데 그 주식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더라도 한 번에 확 사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꼭 이렇게 종목을 이렇게 분할 매집해 가지고 예? 눌림목되게 서서히 좀 분할 매집하는 투자의 그런 마인드를 양성을 시켜야 합니다. 안 소장이 좋다고 또 떨렁 가서 막 몰빵하고 이러지 말고 전 몰빵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꼭 포트를 만들어야 돼요. 갤럭시 폴드만 계속 들고 있으면 지쳐서 주식 못합니다. 다 나중에 다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포트 중에 이거 하나 담으란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보는 테마가 너무 많아요, 지금. 필옵틱스. 중국의 아몰레드 추가 장비 수주도 그렇고, 삼성도 이제 조만간에 뭡니까, 콘텐tam이라든가,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에 그게 뭐 C.5 세대에 또 추가 장비 투자, 조기 투자한다든가. LCD 공략으로 중국 물품 조달하다 보니까 삼성하고 이제 LG가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기 투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죠. 계속 물품 공급을 LCD 공략이 되다 보니까 급한 거죠. 이제 빨리 시장을 격차를 두 가지고 앞에 시장은 게 올레드라는 콘텐단이라는 이 시장을 선점해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8K까지 나와버렸죠. 근데 1년 후에 중국도 8K 나와버린 거예요. 중국은 돈이 많다 보니까 그냥 막 찍는 거예요. 막 찍는 거. 기술을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럼 1년 만에 어떻게 만들어 그걸? 못 만들죠. 중국은 이제 정부의 그런 이제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안 소장이 졸업할 때 중국의 그 가전제품에 관련 대기업들 그 논문을 접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에 관련 조사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 중국의 TCR 같은 경우 벌써 망해야 할 기업이었습니다. 지방 정부에서 다 살리고 막. 예. 나중에 이게 그리고 이 선의 시스템 같은 거에 정착 장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나중에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덕산그룹을 잘 보라고 했죠. 올레드에 관련 해당되는 핵심 소재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덕산의 제일 작은 동생 덕산 하이메탈. 야네는 이제 그 뭡니까? 그게 이제 올레드 만드는 건 아니고요. 그 메모리라든가 올레드 유기제로는 좀 매출 비중은 없지 않습니다. 주요하게 메모리라든가 그리고 이제 SSD 같은 그런 데 들어가는
명칭을 또 잊어먹네. 숄더볼을 만드는 거예요. 위에 칩하고 칩 사이에 그 신호를 연결해주는 그런 자그마한 칩들이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소재를 만드는 겁니다. 추가 팁 하나 드리자면 이 안에 또 그래핀 관련 특허를 한 3가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운 좋으면 특허 테마로도 뜰 수가 있겠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뜰 때는 사주면 안 좋습니다. 눌림목 들어오면은 5,500원 들어오면은 5,500원 이하에서 들어오면은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도록 좀 참조하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향해 그 장비 매출이 높은 교체 시스템즈. 이게 과거에 우리가 투자해서 돈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 한번 중국에 장비를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어땠냐면은 이때였죠. 그 안 소장 그 2016년에 그게 보면은 로체 시스템즈 있어요. 보이시죠? 그 우리 회원 투자해가지고 그 매매 일지를 올렸죠. 그때였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 제가 그 여름 때 그 5G 얘기해 드리면서 제가 5G 시나리오를 이렇게 설명해 드렸었죠. 국내 투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초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장비와 기술을 해외 수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양 테마를 다 이렇게 지니고 있는 그 5G 통신 장비 그런 이제 앞으로의 기대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5G 통신 장비 시장이 규모가 너무나 큽니다. 과거에요. 중국에서 1대1로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그때 우상이 아니라 그때가 이쯤이었을 거예요. 아마 2014년도. 우원 개발이 저렇게 갔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어떤 특정적인 그 산업의 그 변화가 한번 크게 발달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똑같이 주가가 테마가 형성해 주가가 많이 간 경력이 사례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5G 중국만 뭐 지계 내부에서만 다 만드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일부의 그런 기술도 도입하고 이게 중간에 재료도 납품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냐하면 땅이 크잖아요. 땅이 워낙 크니까. 오늘 시장 보니까 뭐 100조 초기만 하도 100조 정도 시장이 투자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치고 앞으로 그래서 5G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나중에 생산이 폭발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제일 큰 나라가 제일 성장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중국은 정부의 힘을 이제 얻어 가지고 기술 개발에는 상당히 박차고 빨리 성장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